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십시오.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도 댓글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애청자분들 빨간 신호 만나시거나 운행 마치셨을 때 그때 의견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지금 속보로 같이 화면 보셨는데 지금 잼버리에서 참가자들이 계속 야영장을 떠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 지금 뉴스로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총 8개 시도로 이동합니다. 정부가 당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인원을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숙소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충청권까지도 권역을 넓혀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총 156개국에서 3만 6천여 명이 버스 1,000대가 넘게 이용을 해서 이동 중인데 숙소 대부분은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마련한 대학 기숙사 그리고 공무원 기업 연수원이나 교육시설 등에 마련됐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이동하는 대원 수보다 이 숙소의 수용 가능 인원수가 더 많아서 우려하던 숙소 대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청소년들이 기다리는 K-팝 콘서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대원들이 11일에 K-팝 콘서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울에 집결한 뒤에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버스로 1,000여 대 규모 차량이 같은 날 서울 시내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 예상이 되고요. 이 콘서트 출연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죠?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걸그룹 뉴진스가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 지금 방탄소년단 잼버리 K-팝 콘서트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이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라고 밝히면서 국방부는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도 휴가 복귀 하루 앞당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사실상 여름 휴가 복귀를 하루 앞당겼는데요. 네, 8일까지로 휴가 일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대면 회의 열고요. 잼버리 운영과 같은 현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상륙이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안전조치 강화 등도 살필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주재하고 위원들과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빨리 휴가 복귀해라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자, 어제 분당 흉기 난동범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어제 오후에 공개됐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22살 남성 최원종입니다.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공격해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정된다고 봤고요. 또 국민 불안을 줄이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는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은 또 거부를 했어요. 네, 경찰은 원래 피의자가 주민등록하거나 운전면허 딸 때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확보해서 공개해 왔는데요. 그간 이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 달라서 실효성이 없다, 못 알아보겠다 이런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모습을 잘 식별할 수 있는 머그샷 찍어야 하는데 이를 찍으려면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종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머그샷은 촬영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경찰은 면허증 사진과 함께 이 검거 당시에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고개를 숙인 최원종의 모습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운전면허 사진 보여주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오늘 오전에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발인식도 있었죠? 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60대 여성 A씨의 발인식 오늘 오전 7시 10분께 치러졌습니다. 예. 발인식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A씨는 사건 당시에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인도 안쪽에서 A씨가 걷고 있었고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걷다가 이 뒤쪽에서 달려온 최원종의 차량에 들이받쳐 크게 다쳤고요. 이후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끝내 숨졌습니다. 예. A씨의 사망 직후 고인의 빈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사건 현장인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는 따로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계셨던 거군요.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요. 오늘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할 거라고 알려져서 관심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에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의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서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전 부지사는 최근에 이 대표에게 이 쌍방울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 오늘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재판은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석했는데 예. 이 전 부지사가 300만 불 대북송금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사는 오랜 시간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다 라면서 예.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 인부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는데요. 예.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곧바로 재판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증거 인부서에 관해서도 자신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예. 검찰 측이 피고인과 상의된 내용인가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읽어보지 못했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대로 기피 신청은 취하했고 증거 인부서는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제 떠나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변호인이 없어졌으니까요. 오전부터 재판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았었다면서요? 네, 오전에도 변호인 문제로 휴정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 해광 대신에 덕수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을 했는데 이게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간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 부지사는 아내와의 오해가 있었다라면서 해광의 변호를 계속 받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 오늘 또 덕수 변호사가 출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 기일에는 해광의 변호사를 재판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호인 관련 문제로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주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다고요? 네, 2차 전지의 주요 종목인 이른바 에코프로 형제주로 불리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아서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전 거래일보다 10.64% 하락해서 34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예. 에코프로도 전 거래일보다 9.2% 하락해서 106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2,112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초전도체 반도체 테마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네, 초전도체 테마주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원은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대창, LS전선 아시아, 덕성과 같은 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초전도체가 뭔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전기 저항이 0이라서 에너지 소모 없이도 전류를 무한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아마 획기적인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아직 이런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도 테마주 투자에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마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주호민 작가 요즘 얘기 많습니다. 자, 그 아들의 학대 혐의를 위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고요? 네, 한 언론사가 어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이 보도에 대해서 주호민 작가가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건 맞지만 변호사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그리고 사건 파악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주 작가가 당시에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 사정을 설명하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변호사가 이를 이해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주 씨는 현재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사임이 불가능합니다. 주호민 작가가 뭐 교사에 대해서 탄원서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교사와 관련한 재판 2차례 진행이 됐고 이 2차례 재판에서 주 씨의 아내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처벌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예. 이후에 이 사건이 또 논란이 됐고 8월 1일자로 해당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되기도 했죠. 이후에 지난 2일에 주 씨가 유튜브 채널 입장문 통해서 특수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A씨의 3차 공판 또 예정돼 있는데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구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지금 그 소식 전환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5439님이 자 미리미리 준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외국 청소년들에게 비친 우리나라 모습 정말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런 네, 얘기 잼버리 주셨고요. 얘기군요. 예, 예. 그리고요 또 지금이라도 콘서트 성공해서 전 세계에 불미스러운 인상 준 것 좀 회복해야 합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주셨어요. 그다음에 6635님. 흉악범한테도 인권 존중해서 머그샷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 여론이 참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유튜브로 젤리스님이 이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사실은 반가워요. YTN 사랑합니다. TV도 YTN만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0945로 주셔도 되고요.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